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공업화학 수업을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화학은 기본적으로 암기할 내용들도 좀 많고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그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짧은 시간 내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짚어보면서 좀 이해 위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공업화학도 충분히 잘 이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공업화학도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 1 유기합성공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합성공업에서 크게 우리 유기란 말이 나요. 유기화합물 있어요. 유기화합물이 뭐냐?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탄소. 이게 탄소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결합해 가지고 굉장히 분자의 크기가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레고 블록 같은 어떤 그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들을 만들면 분자의 크기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고분자들도 이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생물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체에서 많이 쓰는 탄소로 된 유기화합물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아닌 탄소 외에 나머지 금속이온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이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유기화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C2H6라고 하는 에테인 같은 게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럼 무기화합물은 뭐가 있죠? 그렇죠. 무기화합물은 우리 기본적으로 황산 같은 거, 질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화가 탄소고요. 수소가 수소죠. 그래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해요. 예. 탄화수소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탄화수소를 기본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유기화합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탄화수소가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 사슬 화합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소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을 우리는 지방족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이란 말 여러분 지방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기름, 지방.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말하는 사슬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고리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탄소를 점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슬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각진 부분이나 점 포인트들이 다 탄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리화합물도 일종의 우리 유기화합물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고리화합물 중에서 탄소로 된 고리화합물, 탄소로가 고리화합물의 골격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방족 고리화합물과 방향족 화합물이 있는데 지방족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보통 수소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오각형 자체가 우리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벤젠고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벤젠고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해요. 특별히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원소도 같이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라고 해요. 헤테로란 말이 잡종이란 뜻이에요. 잡종.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탄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테로 고리 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칸. 그래서 알칸을 영어로 이제 읽을 때는 알케인이라고도 읽어요. 알케인. 그래서 이제 알칸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보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알케인이란 말로 이제 바뀌어서 씁니다.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요 일반적인 화학식도 하나 알아두세요. CnH에 En 더하기 1이다. En 더하기 2다. 이게 알케인, 알칸에 대한 식입니다. 물리적 성질은 물에 안 녹아요. 이게 친수성이 아니라 친유성, 기름이랑 친하니까 물에 안 녹고요. 보통 분자 간의 인력이 좀 작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멜팅 포인트가 녹는 점, 그 보일링 포인트가 끓는 점인데
자, 이런 녹는 점이나 또는 B점 또는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가지고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인력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탄소가 1개부터 4개까지는 기본적으로 1개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입니다. 이때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1개짜리가 메탄인데요. 메탄의 기체로 존재하는 걸 우리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3개랑 4개짜리를 우리 프로판과 부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석유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에 이제 많이 나오죠. 기체로 존재하고요. 탄소가 5개에서 16개까지. 자, 이 정도는 이제는 인력이 강해져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요게 여러분 나프타 또는 휘발유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휘발유 액체잖아요. 휘발유는. 요거는 기체는 여러분 LPG 생각하시면 돼요. LPG. 그 자동차에 LPG 쓰는 그 택시 같은 거 보시면 그 연료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죠. 자, 그래서 액체. 그 밀도가 보통 물보다 작다.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거는 위에 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소수가 16개보다 크면은 고체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극성 분자라는 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은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유기용매는 알코올이나 벤젠 같은 걸 유기용매라고 하고요. 이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은 연소시키잖아요. 그러면 탄소는 연소돼서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수소는 연소돼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더라. 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메탄 같은 경우는 우리 탄소로 제가 구조식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염소랑 우리 치환 반응을 합니다. 치환 반응. 이걸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빛을 이용한 라디칼 반응이라고 하는데, 염소랑 치환 반응을 하면은 요게 염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죠. 하나가 바뀌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바뀌면서 H, C, H, H, Cl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한 번 더 염소랑 들어가면은 Cl2가 들어가면 또 2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H, Cl, H, C, Cl, Cl, H 이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 또 들어가면 3개로 바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l2가 들어가면 Cl, C, Cl, Cl, H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가면 4개로 바뀌죠. 그래서 Cl, C, Cl, Cl, Cl 이렇게 염소로 치환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메탄이라고 부르고요. 메탄. 요걸 염소가 하나 치환된 걸 염화메탄이라고 그래요. 염화메탄. 염화메탄 또는 염화메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메탄 또는 염화메틸. 자, 그 다음에 요거 염소가 2개 들어간 걸 염화메틸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메틸렌. 그리고 염소가 3개 들어간 거. 요거는 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얘 이름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해요. 마취제 성분은 마취제. 그렇죠. 마취제 성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염화탄소라고 해요. 사염화탄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치환 반응이잖아요. 수소가 치환돼서 염소로 하나씩 바뀌고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시클로알칸을 보겠습니다. 시클로알칸. 시클로라는 말은 고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보통 고리가 되려면 탄소가 3개는 연결돼야지 삼각형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 탄소의 숫자가 요거잖아요. 요거는 3개보다 많아야지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은 CN에 H에 E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 이름 뭐냐? 시클로하고 시클로란 말을 붙이고 얘는 자, 3개 있으니까 프로판이다. 이렇게 쓰면 프로판.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클로하고 프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시클로 부탄이라고 보시면 부탄, 시클로 부탄. 자, 그 다음에 요걸 뭐지? 요거를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죠? 예. 요거를 시클로 펜탄이라고 합니다. 펜탄. 그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시클로 헥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특히 시클로헥산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시클로헥산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탄소가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해서 꺾여진 모양으로 보여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자형 이렇게 의자형. 그리고 또
또 이렇게 꺾어진 모양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위에서 보면은 요 모양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걸 우리 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클로헥산이 의자형과 배형으로 존재하고요. 특별히 이 의자형이 더 안정합니다. 이거는 조금 불안정해요. 그래서 요것도 탄소가 있는데요. 이 탄소가 기본적으로 각도가 109.5도에 가까워요. 이것도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육각형처럼 보이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탄소가 사실은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가 있으면 원래 여기 생략된 게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이 각도가 109.5도에 가깝게 나옵니다. 물 어디서? 시클로헥산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도죠. 각도가 109.5도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한다? 시클로헥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의자 모양, 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알켄을 보겠습니다. 알켄은 C의 N의 H의 이안이고 분자 안에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요. 또 탄소가 3개 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이중결합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명칭은 자, 알칸에서 알켄 ENE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간 거고 첨가 반응과 주로 중합 반응을 하는데 첨가 반응은 요 이중결합에 수소가 들어와서 다시 알칸으로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면은 요게 요게 기본적으로 알켄인 에텐이에요. 에텐. 또 다른 말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수소를 2개를 이렇게 섞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수소 2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H 하나 내려오고 여기 H가 하나 내려와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알켄이 즉 에텐이 알칸으로 바뀌어요. 에탄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들어간 요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 하냐? 여기서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자, 이제 요 C가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이렇게 수소랑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수소가 이렇게 제가 아래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게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러면 요게 계속해서 중합이 돼 가지고 무한히 확장해서 확장되는 중합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N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한히 붙습니다. 그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분자를 만들 때 요 에텐을 많이 써요. 자, 에텐이라고도 하고 요 C 2개를 에틸렌이라고도 한다.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에텐에 대한 반응을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걸 하나씩 보면은요. 요건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C2H4에서 수소가 2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에텐에서 에탄올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에텐인데요. 그쵸? 여기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H랑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OH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물을 딱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H와 OH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탄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할로겐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할로겐은 제가 요거는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자,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할로겐은 여기에 X2가 들어가요. 그래서 X2가 들어가서 이 할로겐이 플로린, 그 다음에 불소,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딘, 즉 요소, 우리가 말하는 아이오딘, I2. 그래서 자, 이런 할로겐 원소를 같이 집어넣으면 요오드, 그 요오드죠. 요오드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붙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X2라고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요. 여기에 X, 여기도 X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첨가 중합인데 이중결합을 가진 화합물이 연속적으로 결합되는 반응. 이게 중합 반응, 계속 결합되는 거. 그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예. 자, 에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텐의 분자 구조는요, 평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약간 눕혀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평면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평면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에텐의 모습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텐은 기본적으로 이성질체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C와 C가 이렇게 해서 Cl과 Cl이 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있고요. 또 C와 C가 있어서 요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이성질체를 우리를 기하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 기하 이성질체인데요. 기하 이성질체 중에서 왼쪽을 시스형이라고 해요. 시스. 그 오른쪽을 트랜스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그래서 요걸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에텐은 이런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고 평면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알킨으로 하겠습니다. 알킨. 알킨은 자, 우리가 읽을 땐 알카인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뭐 나중에 나올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킨이 알카인이고요. CN에 H에 EN-2다. 그래서 자, 무슨 결합?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알킨입니다. 자,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첨가 반응과 중합 반응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요겁니다. 여기서 수소를 2개 넣었더니만 CnH2n이 되죠. 또 여기서 수소를 넣었더니만 CnH2n 더하기 2가 됩니다. 요게 알킨이면은 수소를 2개 더하면 알켄이 되고요. 수소 2개 더하면 알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탄소가 3개짜리를 한번 2개짜리를 볼까요? 이런 거. 여기에 수소를 2개를 넣으면은요.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요. 이거를 에틴이라고 있는데 에틴이란 말보다 실제로는 아세틸렌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에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요게 좀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H가 기존에 있던 H를 쓰고요. 제가 기존에 있던 H를 옆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H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H를 또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다른 색깔로 넣을까요? H를 또 집어넣으면 자, 이번엔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C 단일 결합이 되고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거 H 그리고 요 노란색 파란색 H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에틴이라고 하는 게 알킨이 자, 여기 에틸렌 또는 에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알칸인 에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쭉 간다는 거. 그게 첨가 반응 얘기합니다. 그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계속해서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중결합인데요. 삼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C 삼중결합. 또 예를 들면 C 삼중결합, 뭐 C 삼중결합. 또 C 삼중결합. 이렇게 해서 쓰면은요. 여기서 결합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결합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벤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세틸렌 3개를 이용하면은 벤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벤젠이. 자, 에틴 아세틸렌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C2H2죠. 삼중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카바이드라고 하는 이걸 칼슘 카바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요거는 좀 반응식을 좀 알아두세요. 자, 이 칼슘 카바이드에다가 물을 2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카바이드의 수소를 받아서 일단은 요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세틸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에틴, 즉 아세틸렌을 만드는 제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방금 전에 반응해서 에틴의 수소를 받으면 에탄이 되는 건 보여드렸죠? 에탄의 수소를 받으면 에탄이 됩니다. 자, 이번엔 물 첨가해서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을게요. 제가 물이 H와 H2O인데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HOH.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어떻게 되느냐? H가 되고요. 여기에 H랑 OH가 이렇게 붙어요. 요게 우리 말하는 비닐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요거. 근데 비닐알코올은 반응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H랑 여기 H가 붙고요.
여기 O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H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 이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그래요. 아세트알데히드. 여기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합이 되면은 요게 두 개가 세 개 맞는 벤젠이 되는 거 이건 보여드렸죠? 예. 자, 지방족 화합물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탄화수소외인데요. 탄화수가 탄소랑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가 아니고 이거는 탄화수소외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 수소와 기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요게 지금 말하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자, 이걸 우리 또 다른 말로 탄화수소 유도체라는 말도 써요. 탄화수소 유도체. 그래서 탄소, 수소와 기타 원소, 뭐 산소도 됩니다. 질소도 되고.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슬 모양의 탄화수와 수소 원자의 히드록시기가 치환된 화합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알코올은 OH가 들어갔어요. H 대신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1가 알코올은 탄소에 OH가 하나 있는 걸 1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이걸 1가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H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가 알코올이고 2가 알코올은 탄소가 있으면 OH가 두 개 있는 거. 이거를 2가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가 알코올이에요.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은 3가 알코올. 탄소가 있으면 OH가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3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1가 알코올은 OH가 하나, 2가 알코올은 OH가 두, 3가 알코올은 OH가 세.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메탄올이라고 해요. 메탄올. 요거를 자, 좀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얘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요. 요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 있어요. 요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게 1차 알코올인데요. 1차 알코올은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있습니다. OH가 붙어 있는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에 자, 기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소와 수소의 어떤 결합체를 알킬기라고 하는데요. 알킬기를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가 있는 거를 1차 알코올이라고 해요. 1차 알코올. 그 다음에 2차 알코올 있죠. 2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은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알킬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2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알코올은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알킬기가 3개가 있는 거를 3차 알코올이라고 해요. 이 알킬기는 탄소와 수소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킬기 제가 일반적으로 쓰면 CN에 H에 EN 더하기 1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이런 치환기예요. 그래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과 1차 알코올은 하나,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은 알킬기가 2개, 3차 알코올은 알킬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자, 알코올은 OH가 많을수록, 뭐 산가 알코올 같은 게 OH가 많겠죠? 그래서 알킬기가 짧을수록 탄소의 수가 작을수록입니다. 그럼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뭐 물에 대해서 잘 용해되면 탄소 수가 작을수록, 이 N에서 N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OH의 수가 많을수록, N이 많을수록 물에 잘 녹는다. 자,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이고요. 분자량이 비싼 알칸이나 에테르보다 끓는 점, B점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알코올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결합을 하는데, 수소결합은 수소가 있으면 여기 F라든지 수소가 있으면 여기 O라든지 수소가 있으면 여기 N이랑 상대방의 수소의 F랑 상대방의 O의 H랑 상대방의 N의 H 사이에서 상호 간의 인력이에요. 분자 간 인력이에요. 그런데 이 분자 간 인력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탄소수가 같은 에테르와 작용기 이성질체, 즉 분자식이 똑같아요. 에테르랑. 그래서 작용기 이성질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자, 알코올의 반응성을 보면은요, 요건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알코올이 ROH잖아요. 여기에 금속을 집어넣으면요, 금속이 이 수소 대신에 붙고요. 여기 무슨 기체? 그죠?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수소기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 또는 점화원이랑 같이 만약 반응한다 그러면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금속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에탄올에 수소를 잘 보세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더니만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붙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자, 카르복시산이랑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카르복시산은 자, 이렇게 COOH로 돼 있는 걸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알코올의 OH랑 카르복시산의 COH가 서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알코올에서 H가 반응하고 카르복시산에서 OH가 만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COO가 연결돼 가지고요.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작용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COO가 들어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RCOOH랑, 그렇죠? 알코올을 제가 저기 좀 거꾸로 쓸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R 다시 COOR 하고 물로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거를 갖다가 에스테르라고 해요. 에스테르. 그래서 요거에 물이 만들어지고 역반응은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반응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는 물을 이용해서 이 에스테르가 분해돼 가지고 알코올과 다시 카르복시산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예. 자, 탈수 반응을 볼게요. 탈수 반응. 분자간 탈수. 즉 분자간 탈수란 말은 알코올이 두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딱 물이 빠지면서 두 개가 결합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물이 빠지는 거는 여기에 있는 H 하나랑, 그렇죠? 여기 있는 OH가 만나서 물이 빠져서 물로 빠지고 나머지는 결합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에테르라고 해요. 에테르. 그렇죠? 에테르.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탈수가 있어서 분자간 탈수라고 하고요. 분자 내 탈수, 분자 안에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 분자 내에서 탈수인데 요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C와 C가 있다. 그러면 알코올이 한쪽에는 OH가 있어요. 다른 쪽에는 H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H가 있겠죠? 그때 뭐가 결합하냐? 요게 상호 결합해서 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여기 가운데 이중 결합이 되고요. H가 되면서 물로 빠져나오는 요 H2O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산화 반응이 있는데요. 1차 알코올 OH가 결합되어 있는데 탄소에 알킬기가 하나 있는 거. 거기에 이게 산화되면 이게 알데히드가 되고요. 알데히드. 그다음에 카르복시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차 알코올은 케톤으로 넘어가요. 산화되면은. 그래서 1차 알코올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요거 하나 할까요? C와 있으면 여기 OH가 있어요. 제가 OH를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있습니다. H. 그리고 여기 H. 요게 1차 알코올이에요. OH가 붙어있는 탄소에 알킬기거든요.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때 요게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가 되면은 수소가 빠지는 것도 산화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소 두 개가 빠지면은 두 개의 수소가 빠지면 여기 이렇게 돼요. HC에 H가 되고 C에 여기 이중 결합이 되면서 여기 O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있는 H가 뭐 이렇게 와요. 요게 알데히드예요. 요게 또 한번 또 산화가 된다. 산화. 그러면 산화는 산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H와 C와 H가 되고요. C가 되고요. 그쵸? 여기 O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가 되고 이쪽에 H가 되죠. 여기 카르복시산이에요. 카르복시산. 자, 그래서 알데히드가 되고 카르복시산이 되죠. 그래서 산화되는 과정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좀 봐두시고 이게 1차 알코올이 에탄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산화되면 카르복시산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시면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 케톤이 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2차 알코올은 OH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OH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 H가 있어요. 그리고 CH3
CH3. 이렇게 쓰면 이게 2차 알코올입니다.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알키리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2차 알코올이라고 해요. 여기에 산화가 되면 수소가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소 하나 빠지고 여기는 수소 하나 빠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 결과 얘는 C하고 H, H가 되고요. C하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O가 나오죠? 그리고 C하고 H. 이게 뭐예요? 이게 아세톤이라고 하는 요 CO를 가지고 있는 요걸 케톤이라고 해요. 케톤. 그래서 얘를 케톤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써야죠. 케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은 케톤이 되는데 요게 2차 알코올인데요. 구체적인 명칭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파놀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구체적인 명칭이 여러분 아세톤 알죠?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케톤에 속하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디에 많이 써요? 매니큐어 지울 때 매니큐어 이렇게 바르고 나서 나중에 매니큐어를 지워야 될 때 요 아세톤을 갖다 이렇게 묻히면은 녹아가지고 쉽게 지워지죠. 예, 그래서 솔벤트로 많이 사용.